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드디어 내일 새벽 0시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기관, 학교, 언론 등은 물론 업계에서도 벌써 변화되는 풍경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서 시행 과정에서 좀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됩니다. 경제부 박소정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로 김영란법의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처음 시행이 되니까 말이죠. 시범 사례로 적발되면 안 된다. 이런 긴장감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때문에 다양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의 직접 대상은 공직자, 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지만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사실상 온 국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적이었던 사회 모습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김영란법 선물 세트나 3만 원에 맞춘 상차림, 또 예약이 부쩍 줄어든 골프장 등은 많이 보도가 됐죠. 최근에 눈에 띄는 건 국회의 풍경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곳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점심에 저녁까지 대접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회나 피감기관의 구내식당에서 10,000원 안팎의 저렴한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각자 계산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국감의원 대기실에 늘 차려져 있던 다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도 의원들에게 접대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제 관행이 정착된다면은 국회와 그 피감 기관과의 관계도 더 순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 오찬이 이게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오찬이고 우리 국회 법사위 행정실에서 계산을 할 거고요. 네, 국회의 모습이 도드라졌지만 이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겠죠. 네.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좀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많은 관계자가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사례마다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데요. 당장은 고민이 큰 기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기업 홍보팀의 직원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제품 공개 행사를 하는데 기자들에게 나눠줄 기념품을 준비해도 될까? 점심값을 한꺼번에 계산해 두고 참석하는 기자들이 식사를 하도록 해도 괜찮을까? 10,000원어치 무료 주차권을 줘도 될까? 또 한 언론사 부장의 부친상에 조의금 외에 조화는 보낼지 말지. 답은 이렇습니다. 공식 행사라도 선물은 줄 수 없고 식사는 밥값만 계산하면 안 되고 함께 식사를 할 때만 순수한 식사로 인정합니다. 주차권은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하다면 줄 수 있지만 단순히 편의상 주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조사에는 모두 합쳐서 10만 원을 넘게 주면 안 됩니다. 식사는 한 사람에 3만 원 넘게 먹었다면 그 3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기자가 부담하는 것도 안 되고 처음부터 똑같이 n분의 1,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내야 합니다. 이 같은 사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기업이 알아야 할 상담 사례집에 실은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공립병원이나 학교에서도 이제는 청탁할 수 없게 되는데요. 네. 단순한 청탁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네, 민간 병원이 아닌 국공립병원에서는 앞으로 의사나 병원 관계자에게 진료나 예약을 앞당겨달라는 부탁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 이 여성이 대학병원에 검사 예약을 했지만 2-3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일주일 만에 검사를 받습니다. 입원했을 때도 병실이 없어서 일단 2인실로 입원했다가 다인실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초중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운동회나 현장 체험학습에서 학부모의 간부가 교사들에게 수고한다는 인사로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 꽤 있었죠. 앞으로는 안 됩니다. 학부모의 담임교사가 3만 원 이하로 점심을 먹고 그 점심값을 학부모가 계산했다면 이것 또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봐달라고 말만 하는 것도 부정 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모바일 커피 쿠폰 5,000원짜리를 보낸다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학교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된 학생에게 교수가 학점을 잘 주는 부분도 부정 청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 애꿎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대학마다 학칙을 개정해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양한 해석과 논란 여전하지만 김영란법의 취지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 두 가지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동안 청탁과 금품은 관례로 치부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일 수밖에 없죠. 특히 인맥을 이용해서 형성했던 우리 사회의 특혜 문화, 근본부터 바뀌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